안녕하세요. 꿈책방입니다. 1982년 초등학교 5학년 1월의 일기입니다. 산골마을 아이들 겨울방학은 한가합니다.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지요. 하투를 쳐서 손목 때리기를 많이 했는데 때리지는 못하고 맞기만 하여 집에 와서 연습을 좀 했다고 하네요. 마을에는 공동 우물이 있었는데 멀어서 길러 나르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집에서 제법 멀리 떨어진 산 밑에 있는 옹달샘을 파서 호수를 연결해서 물을 내려 먹었습니다. 겨울에는 추워서 호수가 얼어버리면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낮에는 물을 내리고 저녁에는 호수를 빼놓습니다. 조금만 늦어도 호수가 얼어 물을 내리려면 고생을 해야 합니다. 물이 나오지 않아서 산골 소녀가 동생이랑 물을 내리러 옹달샘에 갔네요. 호수의 끝을 힘차게 불다가 빨아당기다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나오지 않았으나 많이 반복해서 콸콸 하고 물이 많이 나오니 기쁨이 흘러 넘쳤다고요. 조금씩 내려오면서 호수 마디를 빼어보고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내려왔다고요. 잊었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납니다. 그럼 산골 소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1982년 1월 16일 토요일 맑음. 제목 여설 사먹음. 언니가 사놓은 실들을 지 새끼가 갉아먹어서 실마디가 많았다. 그래서 짧은 마디는 버리고 긴 것은 매듭을 지었다. 그리고 둥글게 감았다. 언니가 버리는 실 중에서도 조금 긴 것은 우리들이 이어서 가졌다. 또 풀지 않은 실을 풀었다. 나도 한몫 끼어서 거들어 주었다. 그때 엿장수가 짝짝 가위를 치면서 소리쳤다. 엿사소, 엿사소, 짝짝. 그러자 철없는 영자가 형부에게 엿을 사먹자고 하였다. 그 말이 빈말이 되지 않게 형부는 엿을 빈병을 주고 샀다. 새방으로 사는 옆집 아줌마 아들과 딸 둘도 엿 2가락씩 주고는 높이 얹었다. 언니와 형부는 엿을 안 먹는다. 지금 약을 먹기 때문이다. 1982년 1월 17일 일요일 맑음. 제목 집에 가고 싶었지만. 아침을 먹고 나서 오늘 집으로 가려고 가게에 가서 공책, 영자 것과 진규 것을 사고 농협에서는 16절지 시험지 200원만큼인 100장을 샀고 앞침도 한 통 100원 주고 사고 본드 50원짜리 1개 사고 화선지 2장과 먹지 1장과 마분지 1장을 샀다. 그랬더니 570원이 덜컥 나갔다. 장날 100원을 동생과 같이 쓰고 50원은 내가 초콜릿 1개를 사 먹었다. 언니 집에 가서 가려고 하나 언니도 말리고 형부도 너무나 말려서 단념하고 말았다. 저녁에는 형부와 계산 공부도 하였다. 그 중에는 곱셈 계산도 있다.
그 방법으로 하면은 빠르면서도 잘 틀리지도 않는다. 만약에 64 곱하기 66이라고 하면은 끝자리끼리 곱하여 끝에 쓰고 첫째 자리는 한 곳에 1을 더하여 바로 곱하여 아까 쓴 자리 앞에 쓴다. 1982년 1월 18일 월요일 흐림. 제목 집에 옴. 아침에 눈이 조금씩 내렸다. 또 조금 후에는 더 많은 눈이 내리며 하늘이 어두컴컴해졌다. 그러나 해는 환하게 비쳐 있다. 눈이 많이 오면 집에 못 갈까봐 걱정이 되었으나 금방 눈이 그쳤다. 그래서 아침을 먹고 10시 30분에 나와서 담배와 비누를 샀다. 형부는 더 놀다 가라고 말렸으나 엄마와 아버지께서 기다릴까봐 걱정이 되어 왔다. 형부는 티밥을 많이 책보에 싸주셨다. 집으로 가다 보니 순남이가 심심하여 나무하러 갔다가 쉬고 있었다. 순남이는 어제가 학급 소집일이라고 했다. 우리 집에 있으면 멀어서 못 가는데 안타까웠다. 아이들이 20명쯤 밖에 안 왔다고 한다. 선생님께서도 오셨다고 한다. 장날 언니 집에 갈 때도 동생 영자하고 둘이 갔는데 오늘도 둘이만 가니 무서웠다. 집에 가니 아버지께서는 어제 오는 줄로만 알았다고 말씀하셨다. 1982년 1월 19일 화요일 맑음. 제목 옷감 수집. 보리밥을 먹어도 우리 집 밥이 맛있고 잠자리도 더 편했다. 방도 더 뜨끈뜨끈하고 마음 놓고 잘 수도 있다. 쌀밥 먹는다고 해도 역시 우리 엄마, 아버지, 동생들이 살고 있는 우리 집이 좋다. 매일매일 모아둔 옷감을 어제 사온 시험지를 반씩 갈라서 모아 마분지로 겉을 덮어 메었다. 그리고 시험지 한 장에 옷감 6개를 본드로 붙였다. 진규가 본드통을 모르고 밟아서 본드가 튀어나왔다. 두 번째는 일부러 손으로 눌러서 본드가 튀어나왔다. 아버지는 계시고 해서 때리지도 못하고 진규는 웃기만 하고 간장이 타서 울어버렸다. 금방 그치고 또 작업을 계속하는데 진규가 3개 눌러서 많이 나와 난 또 가슴만 아파서 엉엉 울었으나 소용은 없었다. 진규는 꾀가 많아서 일부러 해놓고도 모르고 했다고 했다. 그래서 때리지도 못하고 얄밉기만 했다. 1982년 1월 20일 수요일 맑음. 제목 세계지도 그림. 오전에는 독서 감상문을 원고지에 쓰고 나서 오후에는 세계지도를 그렸다. 세계지도를 내가 그리지를 않았다. 스케치북에 그렸다. 먹지를 스케치북 위에 얹고 지도책이 세계지도가 있는 장을 먹지 위에 얹고 연필로 지도책에 지도를 따라 그리고 나라도 따라 그리고 수도의 동그라미도 따라 그렸다. 다음은 나라 이름을 쓰고 수도를 적어 넣었다. 엄마는 내 바지를 오늘 2개나 만들었다. 요사이 입는 바지와 봄에 입는 바지다. 재봉틀이 있어서 짧은 시간에 마쳤다. 25일은
구정이다. 우리들은 구정을 샌다. 오늘은 대목 장날이었다. 우리 집에는 아무도 장에 가지 않았다. 흰떡도 하지 않는다. 설날 만두밖에 안 만들어 먹는다. 아버지 영자 진규는 큰댁에 정초에 가신다. 나도 데리고 가려고 하나 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1982년 1월 21일 목요일 맑음. 제목 한문 공부. 이젠 숙제도 붓글씨만 하면 다 한다. 그래서 오늘은 한문 공부를 했다. 오전에는 꽃병을 스케치북에 그려놓고 색종이를 잘게 쪼개어서 풀로 칠해 놓은 끝에 붙였다. 색종이를 붙일 때 애먹었었다. 풀을 칠해 놓았는데 금방금방 말라서 풀을 자꾸자꾸 칠해야만 했다. 색종이를 볼펜 아래 심으로 눌러서 떼어 붙였다. 은색 종이도 하고 해서 모두 완성해 놓았더니 멋있었다. 오후에는 아버지께 시험지에 한문을 써달라고 하였다. 지난날까지만 하여도 숙제 때문에 걱정이 되어 한문을 공부하려고 해도 머리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오늘은 금방 쉽게 알 수가 있었다. 아버지께서는 벌써부터 한문 공부를 하지 않았다고 화가 나셨는지 무뚝뚝하게 가르쳐 주셨다. 1982년 1월 22일 금요일 눈. 지난번에 그린 겨울의 풍경화가 잘 되지 않아서 못 그렸다. 그래서 오늘 다시 그렸다. 연날리기를 하는 장면이다. 이번에 그린 그림이 지난번에 그린 그림보다도 훨씬 색칠이 잘 칠해졌고 스케치도 더 잘 되어 있었다. 그림 색칠하는 도중에는 아가는 낮잠을 자서 쉬웠으나 진규가 아버지가 계신다고 힘을 얻어 물감에 손을 대고 물통에 물을 손에 묻혀 뿌리고 짓궂은 짓을 해서 다 집어치우고 놀다가 진규가 아랫집에 놀러가서 놀 때에 다 마쳤다. 진규가 놀다가 집에 왔다. 내가 그린 그림을 보여주었더니 아까 한 짓은 간 곳 없이 예쁘다고 좋아했다. 아까는 밉던 것도 지금은 귀여웠다. 진규는 아버지나 엄마만 없으면 나에게는 꼼짝도 못한다. 1982년 1월 23일 토요일 맑음. 제목 진규에게 상냥하게. 호수에 물이 안 나와서 영자랑 샘에 올라갔다. 엄마가 내려오게 하였는데도 조금 나오다가 나오지를 않아서 갔다. 호수의 끝을 힘차게 불다가 빨아당기다 했다. 처음에는 나오지 않았으나 많이 반복하니 콸콸 하고 많이 나왔다. 기쁨이 흘러 넘쳤다. 조금씩 내려오면서 호수 마디를 빼어보고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내려왔다. 어제도 안 나오는 걸 내가 고쳤다. 몇 시간 나오다가 오늘은 나오지 않았다. 다른 집은 모두가 설날이라고 과자도 사고 과일도 사고 고기도 사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사지 않았다. 더구나 흰떡도 하지 않았다. 침만 꿀꺽 삼킬 뿐이다. 난 이제부터는 진규에게 무섭게 말하지 않고 부드럽게 말하기로 했다.
쉽게 안 되더라도 꼭 노력하겠다. 1982년 1월 24일 일요일 맑음. 제목 허전함. 모든 집들은 내일이 설날이라고 부엌에서 달각달각 소리와 함께 맛있게 풍기는 냄새가 코를 쑤셨다. 또 친척들이 줄지어 오는 그 모습이 부러웠다. 우리 집은 설도 아닌 것 같고 허전하기만 했다. 또 큰댁에 큰엄마가 살아 계실 때에는 설에 세배하러 가면 옛맛이 나고 즐거웠는데 큰엄마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보니 제사도 두아 오빠가 가지고 도시로 나가고 큰아버지 혼자 계시고 보니 가고 싶지도 않았다. 큰 댁에 조금 떨어진 곳에 작은 댁이 있다. 작은 댁에는 작은 아버지 부부와 할머니, 사촌 언니, 오빠가 계신다. 큰엄마가 계실 때는 참으로 좋았다. 감주 맛이 떠올랐다. 또 큰아버지께 세배를 하면은 하나하나에게 세뱃돈을 주시는 모습이 생생했다. 1982년 1월 25일 월요일 맑음. 제목 설날은 역시 좋아. 아버지와 동생 영자 진규는 오전 11시쯤에 할머니 댁에 갔다. 그래서 집에는 엄마랑 나 그리고 아가뿐이다. 난 아랫목 동네에 놀러 갔다. 가는 곳마다 과일이나 과자 또 떡국을 주셨다. 설은 역시 좋긴 좋았다. 이젠 1살을 더 먹어서 12살이다. 내 나이는 사실은 11살이다. 왜냐하면은 11살은 나이 계산 법칙에 의해 70년 11월 13일 빼기 82년 1월 1일로 하면 그렇다. 12살이란 날짜는 치지 않고 연도만 친다. 엄마가 말하는 나이는 13살이라고 한다. 어느 걸 택해야 할지 난 모르겠다. 그나저나 새해엔 보람있는 나날과 슬기찬 나날이 되어 공부를 더 잘하고 엄마 아빠의 건강하시고 동생도 공부 잘하고 좋은 선생님 만나고 동생과 사이좋게 지내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게 해달라고 산천 모든 신에게 빌었다. 1982년 1월 26일 화요일 맑음. 제목 아가. 아침에 엄마는 설 때 벗은 모든 옷을 씻었다. 그래서 난 아가를 보았다. 한참 업어주었더니 잠을 잤다. 깨지 않게 조심하여 눕히고 나와서 마당에서 뛰어놀았지만 혼자라서 금방 실증이 났다. 옆집에 놀러 가려고 해도 오늘이 토끼날이다 해서 여자가 그 집에 먼저 가면 1년 내내 재수가 없다 해서 못 가게 했다. 밀가루를 떠서 부엌에 가 과자를 만들어 먹으려고 준비할 때 또 아가가 잠에서 깨어 울었다. 하지도 못하고 엄마에게 야단만 맞았다. 우리 집의 막내둥이 아가는 이름이 금자이다. 실제 이름은 잘 안 부르고 똥개나 강아지라고 부른다. 1월 28일이 아가 돌이다. 이가 3개나 낳고 엄마, 아빠, 언니, 오빠, 빠이빠이, 안녕, 안돼, 어비, 공공, 짝짝, 도리도리,
어부바 등의 말을 다 할 수 있고 따라 할 수 있어 대견스럽기만 하다. 1982년 1월 27일 수요일 맑음. 제목 뛰어노는 건 즐겁다. 엄마는 아가를 업고 금한의 집에 놀러가고 난 영숙이네 놀러 갔다. 영숙이는 저희 집에 없었다. 영숙이 앞집인 명숙이네 집에서 떠드는 소리가 나서 얼른 가보았더니 동네 아이들이란 아이들은 거의 다 모였다. 편을 갈라 마색가이라는 놀이를 했다. 늦게 가서 편이 없어서 심심한데 추운데 떨고만 있었다. 오랫동안 기다렸다. 그들도 실증이 났던지 모두 다른 놀이를 하자고 했다. 다시갯돌을 하자 했다. 술래가 6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쫓겨다니고 술래가 죽이면 죽은 아이는 지정한 곳에 붙어 있다가 쫓겨다니는 아이들 중 틀리면 술래가 되고 아이가 손을 쳐주면 모두 살아 쫓겨서 다니는데 참 재미가 있었다. 뛰어노는 것은 방 안에 꾹 들어앉아 있는 것보다 100배가 활발하고 경쾌했다. 이런 줄도 모르고 방 안에 들어박혀 있던 내가 부끄러웠다. 하지만 엄마가 아가를 안 보면 놀러도 못 간다. 1982년 1월 28일 목요일 맑음. 제목 엄마의 야단. 바람이 싱싱 불면서 날씨가 무척이나 차가웠다. 그래서 엄마는 아가를 업고 아무데도 못 갔다. 난 또 아랫목 영숙이네 집에 갔다. 한참 놀다 보니 어느새 많은 아이들이 모였다. 큰 아이들끼리 화투를 쳤다. 처음에는 이마 맞기를 했다. 상방에서 하다니깐 영숙이 엄마와 동해 엄마가 오셔서 갓방에 나가라고 하셔서 또 나가서는 편을 갈라 손등 맞기를 했다. 엄마가 오후 3시까지 오라고 했는데 그것도 있고 점심밥도 있고 놀다 보니 엄마가 부르셨다. 아가를 업고 추운데 나와서 애써 부르셨다. 아가를 업고 추운데 나와서 애써 부르고 계셨다. 내가 이래서야 될까? 내일은 놀러 가지 않겠다. 간다고 해서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놀 것이다. 엄마는 화가 많이 나셨다. 내가 저지른 일이었지만 원망스러웠다. 1982년 1월 29일 금요일 맑음. 제목 아버지께서 빨리 오셔야 한다. 어제보다도 날씨가 더 추운데도 엄마는 아침밥을 지으면서 호떡을 굽어주셨다. 밀가루를 납작하게 만들어서 팥고물을 넣고 후라이팬에다 넣고 굽었다. 바빠서 몇 개 못 굽어서 내가 밥을 다 먹고 또 만들어서 굽었다. 저녁에 엄마가 또 마지막 남은 걸 다 굽었다. 엄마가 물을 내리러 갔는데 호수가 얼어서 못 내려서 불로 호수를 다 녹여가면서 늦게야 내렸는데 물 한 통도 못 채우고 안 나왔다. 어제 내가 너무 늦게 와서 엄마가 물을 늦게 막아서 얼은 것이다. 어제의 잘못이 큰일을 저질러서 부끄러워 말도 잘 못했다. 아버지도 아직 안 오시는데 아가는 아프고 걱정이 되었다. 소도 쇠죽을 잘 안 먹었다. 1982년 1월 30일 토요일 맑음. 엄마는 놀러 안 가려고 한다. 왜냐하면 아가를 업으면
바람 불고 춥다고 옷을 덮어 씌워야 하는데 씌지를 않으려고 울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억지로 아가를 엄마에게 업혀주고 놀러 가라고 했더니 밖에 나가더니 아가가 운다고 다시 들어왔다. 내 마음을 꿰어보는 것 같이 놀러 가고 싶으면 갔다가 3시쯤에 오라고 했다. 그래서 필려 집에 갔더니 아이들이 있었다. 하토를 쳤는데 때리지는 못하고 실컷 맞기만 했다. 재석이, 영화, 영숙이가 탐정소설책을 빌려달라고 하여 우리 집에 와서 빌려갔다. 엄마는 놀러 안 간 줄로만 알았는데 미영이네 집에 놀러 갔다가 나보다도 1시간 후에 집에 왔다. 미영이 집에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모였다고 했다. 아까 하토를 쳐서 맞은 것이 억울해 연습을 조금 했다. 1982년 1월 31일 일요일 맑음. 제목 우표. 날은 어제보다는 더 녹아서 따뜻했다. 그래서 아버지와 동생들이 오는 줄로만 알았는데 오시지 않았다. 어제까지 있던 호떡도 이제 다 먹고 심심하기 짝이 없었다. 아가를 봐도 울기만 하여 업고 있으면 잠을 자다가 눕히면 깨기 때문에 놀지도 못했다. 앞산 길목에 누가 와서 엄마는 아버지와 동생이 오는가 하고 나에게 나가보라고 하고는 우리 식구가 아니면 친구에게 가서 놀다가 3시가 되면 오라고 했다. 그래서 아랫목에 놀러 가보았더니 아버지와 동생들은 아니었다. 그래서 놀다가 3시쯤에 왔다. 금숙이 집에 갔다가 우표 한 장을 얻었다. 금숙이는 우표가 지금 120장이나 되었다. 지난번에 보낸 편지를 언니가 빨리 받아보고 우표를 보내주었으면 좋겠다. 이제 우표가 60장이다. 영숙이가 밤에 놀러 온다고 하고는 놀러 오지 않았다. 오는 줄로 알고 9시까지 옷도 안 벗고 있다가 단념해 버렸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